원래 제가 한 네. 2달쯤 전에 10만 원이 될까 말까 이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이틀 전에 보니까 한 370 정도 일매출이 나왔어요. 지금 보내야 될 상품은 있긴 한데 아직까지 상세 페이지 작업을 못 해가지고 원래는 현장직 일을 하셨잖아요. 예. 현장직 일을 하다가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좀 어떠세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는 날씨에 관계없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나가면 춥잖아요. 따뜻합니다 지금. 我想了解一下你们的那个产品。啊，你想了解什么产品？嗯好的，好的，好的。好的那我等一下发给你。好的。好的，谢谢。哎，好，拜拜。可以了吧？ 대표님 지금 방금 무슨 이야기 하신 거예요?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이 물건을 파는 건지 아닌지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실제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게 중국어를 할 줄 몰라도 이게 중국 소싱을 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저는 네이버 메일을 주로 쓰거든요. 사이드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네. 파파고라고 번역기가 있습니다. 내용 같은 것들을 중국어로 이렇게 만약에 적어가지고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와 지금 이 그래프가 기가 막히네요. 지금 9월은 거의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차트가 10월도 딱히 좋지는 않았어요. 아 맞네요. 10월에도 매출이 1,400만 원이었는데 이번 달에 너무 급격하게 올라갔네요. 오 대표님 이거 저랑 같이 계산을 해봤는데 11월 지금 3주 지났잖아요. 이 3,600만 원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대표님이 지금 3주간 영업이익이 580만 원이네요. 네, 영업이익률 16%면 높은 거 아니에요? 미친 거죠. 이건 미친 거죠.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셀러가 맞으시네요 대표님. 좀 많이 복잡한데 들어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세요 대표님? 많이 바쁘게 지금 있었어요. 겨울 상품이 확 뜬 게 있더라고요. 아 네. 정말요? 안 팔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루에 막 70개 정도가 팔려가지고 네, 지금 또 정신없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새 그러면 하루 매출은 얼마 나오고 계세요 대표님? 일매출은 지금 한 2, 3일 전에 최고 찍었을 때가 한 370 정도 찍었습니다. 370만 원이요? 네. 장난 아니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 네, 이제 현장직을 때려치고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누미라고 합니다. 아 대표님 그러면 지금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한 지 2달 되신 건가요? 네, 거의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매출이 매일마다 달라지고 있어가지고 그거 지금 얼마나 잘 되시는 건데요? 원래 제가 한 네. 2달쯤 전에 10만 원이 될까 말까 이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이틀 전에 보니까 한 370 정도 일매출이 나왔어요. 2달 만에 일매출 370만 원 찍었다고요? 네. 지금 대표님이 2달 만에 이렇게 만든 거 엄청난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 비법 조금 풀어주시나요? 초보라서 비법이란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초보지만 일매출 300을 찍을 정도로 쿠팡이 쉽다. 너무 네, 건방져 보이나요? 지금 보내야 될 상품은 있긴 한데 아직까지 상세 페이지 작업을 못 해가지고 지금은 어떤 업무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새로운 상품을 포장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 중국에서나 아니면 도매국에서 이렇게 들어왔던 상품들을 박스 까가지고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또 포장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짐들이 좀 많아가지고 여기 있는 짐들 다 빼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현장직 일을 하셨잖아요. 예. 현장직 일을 하다가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좀 어떠세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는 날씨에 관계없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나가면 춥잖아요. 따뜻합니다 지금. 현장직 일을 하면 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나요? 그렇죠. 여름에는 거의 비와 함께 그냥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겨울 같은 때는 진짜 완전 칼바람을 맞으면서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자유로워졌죠. 중국어를 잘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혹시 어떻게 중국어를 그렇게 잘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부분이 제가 처음에 학교를 나왔던 게 중국어과였어요. 중국어?
중국과요? 예, 네. 중국과여가지고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와이프를 만난 거고 그쪽에서도 이제 잠깐이나마 사업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돌아와서 현장직 일을 하면서 자리를 조금 잡았다고 들었는데 왜 쇼핑몰을 시작하게 되셨던 거예요? 제가 일하는 거의 일 그만두기 전 당시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하는 현장이 건설 현장 쪽이 많아요.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뒤쪽에서 거중기가 거푸집 같은 것들을 엄청 많이 싣고 이렇게 왔는데 제 바로 뒤에서 우르릉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는 제가 너무 일에 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생각조차 못했어요.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집에 오면서 생각을 하는데 와 내가 만약에 다치거나 내가 엄청나게 큰 신체 손상이 있거나 하면 집엔 누가 돈을 벌지? 이 생각이 들면서 회의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쇼핑몰 창업을 조금 알아보게 되셨네요. 네, 그렇게 하면서 좀 알아봤죠. 지금 박스가 4개 정도 있는데 평소에도 이 정도 물량을 포장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이거는 급한 거를 다 내보내고 남은 거 몇 개만 된 거거든요. 아 이게 남은 거예요? 예. 그럼 평소에는 얼마나 많으신 거예요? 어제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중국에서 박스가 막 20몇 개씩 이렇게 왔었어요. 이쪽에 가득 채웠었거든요. 네. 가득 채우고 나서 어제 겨우 포장해서 다 나갔어요, 그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앤더슨님이 오신 거라 가지고 지금 그 네. 풍경을 못 보여드려 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아니 예. 집에 재고가 다 쌓여 있었다는 말인가요?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사무실 업무 공간에서 업무 하는 네. 거 보여줄 수 있나요? 네, 가시죠. 대표님 이거 뭔가요? 아 이게 아니, 뭐-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네. 썼던 목표인데 이게 생각보다 제 목표가 좀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이거 딱 보자마자 생각했는데 이거 너무 이러면 안 돼요. 어떤 부분에 고쳐야 되죠? 네, 이게 너무 불경스러운데 불경스럽다고요? 네, 이게 5천을 없애야 됩니다. 뭘로 줘야 되나요 이거를? 당연히 5억으로 가셔야죠. 아 억이요? 아 대표님 제 지금 2달 만에 일매출 300인데 꿈을 너무 작게 적었네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 5억으로 가시죠, 대표님. 아 예, 바로 프린트 하겠습니다. 예. 아, 여기가 이제 사무실인가요? 네, 대표님 너무 제가 이제 이쪽에서 주로 업무를 하고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당근에서 5만 원에 공수한 5만 원에 공수한 이제 모니터. 이제 와이프가 좀 하고 싶다 해가지고 잘 못하는데 옆에서 그냥 보고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같이 안 되는데 그냥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일매출 300인데 2명이면 한 1,000만 원까지 가겠는데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 쿠팡 계정이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아 예. 매출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아 예. 보셔도 됩니다. 와 지금 이 그래프가 기가 막히네요. 지금 9월은 거의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차트가 10월도 딱히 좋지는 않았어요. 아 맞네요. 10월에도 매출이 1,400만 원이었는데 이번 달에 너무 급격하게 올라갔네요. 그러면 이거 지금 주력 제품이 겨울 시즌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터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시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터진 지 2, 3일밖에 안 됐어요. 다 이게 사계절용 제품입니다. 와 사계절용 제품만으로 이렇게 2달 만에 급격하게 잘 팔리는 거예요? 네, 저도 그게 좀 신기하네요. 이거 도매국 상품이에요, 대표님? 네, 도매국 사표입니다. 이거 도매국 상품은 그 쿠팡 다 포화돼서 이걸로 돈 못 번다는데 네. 도매국 상품이 이렇게 잘 팔린다고요?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저도 다른 분들이랑 똑같이 다 초보 그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도매국은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또 되네요. 지금도 지금 신기해요. 오 대표님 지금 대표님께서 3주 동안 월 순수익을 거의 600만 원 가까이 버셨다고 하는데 진짠가요?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아 정말요? 지금 이게 사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증명이 지금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당당하시니까 제가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오 대표님 이거 저랑 같이 계산을 해봤는데 11월 지금 3주 지났잖아요. 이 3,600만 원에 반품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고 체험단은 다 빠져있는 순수한 매출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진율이 40%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대표님이 지금 3주간 영업이익이 580만 원이네요. 네, 대표님 그럼 지금 3주 동안 580만 원을 순수익으로 버신 거예요? 그렇네요. 와 대표님 영업이익률이 뭐 16%고
40%. 와,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마진율이 40%라고 돼 있는데 네. 마진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어요? 도매국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마진율이 나오더라고요. 오, 그럼 네. 대표님은 도매국 상품을 딱 40% 맞춰서 파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죠. 40%보다 더 높은 상품은 없어요? 40% 높은 상품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경쟁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40%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전부 다 40%를 유지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거 그냥 메모장으로 해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네네. 제가 계정 좀 까봐도 되나요? 네, 한번 보시죠. 지금 이게 11월에 매출이 거의 3,800만 원 돼 있다. 그래서 네. 체험단 비용 빼면 딱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고비를 86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네. 야, 지금 기간이 11월이고요. 11월에 광고비가 860만 원을 썼다. 이렇게 딱 나와 있네요. 광고 수익률이 300 초반인데도 자연 판매가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대표님. 근데 제가 보니까 네. 대표님 주력 상품 의류잖아요. 네. 도매국 의류, 그 품질 쓰레기 상품. 그러면 그 반품 엄청 많이 나서 대표님 적자 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반품 때문에 적자죠, 사실. 반품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고 이제 반품이 들어오면 오히려 손님들이 좋아하고 더 빨리 사가는 것 같아요. 네? 도매국 상품이 반품되는데 반품을 더 좋아한다고요? 네, 왜 반품을 좋아하는 거예요? 조금 더 싸서 그런가? 전 잘 모르겠어요. 사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럼 네. 반품 상품이 엄청 잘 팔린다 이건가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이거- 상품에 비교하면. 이것도 대표님이 거짓말을 하시니까 제가 검증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계정을 다 까봐서 사실은 앤더슨이 확인을 해봤는데 도매국 의류인데도 반품률이 7.3%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지금 30일 동안 반품된 게 94건인데 반품 재판매가 왜 이렇게 많이 돼요? 거의 다 반품 재판매로 팔렸네요. 네, 제가 딱히 걷는 게 없어요. 지금 반품 재고가 94건 있었는데 11개 빼고 다 팔렸네요. 네, 다 팔린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 쿠팡에서 반품 재고들을 더 저렴하게 해가지고 다 팔아주잖아요. 그러면 이 반품으로 팔린 상품들도 다 우리 매출로 찍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반품 재고들이 잘 팔리는 경우는 반품률이 조금 있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네요. 네, 딱히 문제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표님은 이게 의류 상품을 이렇게 잘 파시는데 사실 도매국 상품이 품질이 별로 안 좋잖아요. 품질이 안 좋은데 이렇게 지금 잘 팔리고 반품도 좀 적고 반품 나도 사람들이 사가는 네. 이런 상품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일단은 몸으로 처음엔 떼었어요. 몸으로요? 네. 어떻게요? 일단 거실에 방수포를 먼저 깔고 그 다음에 모든 제품을 쏟아부어요. 다 까요. 그리고 품질 관리를 위해서 제가 실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정리해가지고 따로 이제 제가 패키징해서 그렇게 판매를 했었어요. 처음에 공을 좀 많이 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매국 상품이면 조금 이제 실밥이 터지거나 이렇게 오는 상품들이 있다는 거죠. 많죠. 아, 네.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다 버리는 거예요? 거의 살려요. 좀 만약에 네. 헤어진 부분이 있으면 직접 바느질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네. 판매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포장을 하면서 이렇게 하셨다. 아무리 쓰레기라도 애지중지하면서 이거를 진짜 키워봐야지 하면 그거를 사람들이 또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반품률을 낮추고 판매가 잘 되는 것도 대표님이 그렇게 패키징도 하고 네. 재포장 말고 또 다른 작업도 한 게 있으세요? 거의 품질 관련해서 작업을 많이 한 편이죠. 택 작업 이런 건 따로 안 하세요? 네, 아직 그런 건 없어요. 택 작업도 안 하고 그럼 택 작업하시면 반품률 더 나아지시겠는데요? 생각을 안 해봤네요. 한번 고려해보세요. 네네네.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이제 품질 검수하고 네. 재포장을 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16%. 네, 맞습니다. 와, 대표님 음식점 창업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엄청 힘들었죠. 영업이익률 16%면 높은 거 아니에요? 미친 거죠. 이건 미친 거죠. 네. 아, 대단합니다 대표님. 그럼 오늘 이거 이렇게 대표님께서 잘 만드신 비결 좀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도매국 상품들이 주력 상품이신 거예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도매국이 잘 나가는 제품 한 5가지로 뽑자면 도매국이 4개가 있네요. 정말요? 네. 와, 그러면 사실은 뭐 월 매출 지금 거의 4, 5천만 원까지는 도매국만으로도 충분한 거네요.
네, 충분합니다. 그럼 대표님은 왜 도매국 상품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저자본으로도 시작을 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점이고, 일단 중국에서 물건을 들고 오려고 하면 들어오고 또 쿠팡에 집어넣고 하는 모든 이제 시간을 따지면 한 달 정도 걸리는데, 도매국은 바로 받고 제가 물건을 검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뭐 문제가 있으면 공급처랑 다시 이야기하기도 쉬운 편이고, 한국어로. 그러다 보니까 도매국이 이제 초보가 시작하기에는 가장 쉽지 않나 생각됩니다. 대표님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도매국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네. 자본금을 얼마로 시작하신 거예요? 보통 다른 분들은 이제 좀 적은 자본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예금을 깬 편이라서 다른 사람보다는 좀 많이 시작했습니다. 아, 처음 시작할 때? 네, 처음 시작할 때는 한 1,00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네. 예금 깨고 뭐 2천만 원으로 올라가고 3천만 원 올라가고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맨 처음 시작할 때는 1,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셨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도 문제가 없었나요? 재고 사입하거나 이럴 때 1,0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1,000만 원만으로도 한 달 반 정도는 1,000만 원으로도 충분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매출이 늘어나도 네. 그 정도로 충분했어요.喂，你好，你好，呀，我想了解一下你们的那个产品。你想了解什么产品？嗯，好的，好的，好的好的，那我等一下发给你。好的，啊，好的，谢谢。好，拜拜。可以了吧？ 대표님 지금 방금 무슨 이야기 하신 거예요? 아, 지금 빠르게 이거를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이 물건을 파는 건지 아닌지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는 판매자랑 직접 연락을 하는 편이거든요. 실제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네. 중국어를 할 줄 아시니까 이런 네. 장점이 있으시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중국 소싱을 하실 때는 이렇게 직접 연락을 해서 컨택을 하시는군요. 네. 그럼 지금 뭐 주력 상품의 대부분이 중국 제품인가요? 주력 상품은 도매국 상품입니다. 도매국 상품으로 지금 매출 4,5천을 찍으셨는데 지금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시면서 중국어도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 네, 요즘은 또 도매국으로 잘 팔리는 상품을 이제 좀 더 잘 팔기 위해서 새로운 판매자를 컨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게 중국어를 할 줄 몰라도 이게 중국 소싱을 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저는 네이버 웨이를 주로 쓰거든요. 사이드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네. 파파고라고 번역기가 있습니다. 내용 같은 것들을 중국어로 이렇게 만약에 적어가지고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 밑으로 이제 맞네요. 텍스트 같은 것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단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저는 이제 이 단어들을 조합해가지고 한 단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좀 좋은 키워드를 찾아내는 편입니다. 그럼 대표님도 이 번역 기능을 쓰시는 거예요? 그쵸.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대표님 그러면 지금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네. 도매국 상품만으로 거의 월 매출 4천까지 찍으셨는데 지금 뭐 소싱하는 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대표님의 소싱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지금 네. 도매국으로 2달 만에 일매출 370만 원 달성한 비법을 보여주실 건가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쿠팡을 먼저 켜놨는데 대표님은 어떤 플랫폼으로 지금 소싱을 하시는 거예요? 뭐 네이버 데이터랩, 아이템 스카우트 뭘 쓰세요? 예전에 처음에는 저도 아이템 스카우트나 네이버 데이터 랩 이런 걸 썼는데, 네. 최근에는 그냥 도매국 탑백이나 아니면 쿠팡 카테고리 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데이터랩을 아예 안 본다고요? 참고는 하죠. 참고는 오. 하는데 이제 주력으로 보는 거는 탑백 네. 아니면 쿠팡 카테고리 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도매국 탑백을 본다고 하셨는데 네. 도매국 탑백이 이거 그 쓰레기 같은 상품밖에 없는데 예, 남들 예. 다 파는 건데 네. 이걸로 소싱을 하신다고요? 네, 이걸로도 소싱을 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여기서 뭘 팔아야 돼요 지금 도매국 탑백에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제가 팔 수 있겠다는 상품이 일단 들어가 봐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왜 팔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일단은 가격이 엄청 저렴하잖아요. 2,700원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에서 들고 오더라도 한 이 정도 가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대표님 소싱할 때 기준이 중국에서 소싱하는 금액이랑 큰 차이가 없다 이런 거 위주로? 그게 또 꿀팁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랑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제 가격이 낮으면 다른 사람도 가격 엄청나게 싸게 못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제 가격 방어하기도 좀 수월하고, 또 들어가 보면 초보자들이 많이 몰리는 또 제품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좀 독특하게 하면 그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다? 좀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많이 했어요. 아, 애초에 가격 경쟁이 크게 일어나기 힘든 곳에 들어가시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지금 금액이 저렴해서 눌렀다고 하시는데 네. 그럼 여기서 또 다음으로 소싱 어떻게 진행하세요? 저는 또 여기서 네. 그냥 이 상품을 바로 사는 건 아닙니다. 이걸 탑백 상품을 안 산다고요? 네. 오. 왜냐하면 판매자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네. 여러 명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 경량, 경량 네이 네이 세트. 네. 네. 만약 이렇게 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송으로 이제 클릭한 다음에 오, 결과를 재검색을 합니다.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괜찮아 보인다. 네. 네, 그럼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이 제품 안에서 옵션을 보면 이게 네.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스큐를 여러 가지 들고 갈 수 있는 게 있는데 네. 저는 또 이쪽에서 한 번 더 꼬아봅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 보통 사람들은 이걸 많이 살 거예요. 무지로 된 이 잘 늘어나는 이런 네일을 살 건데 저는 이쪽에 옵션을 보다 보니까 골든 네일가 이게 눈에 띄었거든요. 오, 골든 네이. 네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네일하는 수요가 많은 걸 이제 제가 확인했으니까 저는 이제 좀 다른 상품을 팔아보자 이런 식으로 좀 꼬아서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상품도 그냥 하나를 파는 이런 구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두 개를 같이 해서 1+1으로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색깔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나열해 가지고 이거를 합칠 수 있는 이런 구성을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좀 차별을 두려고 노력하는 그런 편입니다. 아, 그러면 대표님은 여기서 일반 이 내복 상하이 세트도 아니고 골든 네이 상하이 세트로 들어가고 네. 골든 네이 상하이 세트도 한 개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1+1이라든지 네. 색상을 섞는다든지 네. 그렇게 진입을 하신다는 거네요. 네. 아, 그러면 이 구독자분들은 이 상품을 가져와서 판매가 어떻게 세팅하고 이 부분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발열 네이 상하이 세트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대표님. 네. 이거 한번 계산기 어떻게 판매가 세팅하는지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상품명은 이게 저희가 찾았던 키워드를 보통 적는 편이거든요. 네. 발열 네이. 이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원가 같은 경우에는 3,050원인데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1+1을 한다고 하면 6,100원에 가져올 수 있네요. 1+1으로 판매를 하실 거고. 네,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이거를 6,100원 원가에 들고 와서 지금 판매가를 15,800원 정도 했거든요. 이제 이게 마진율이 지금 같은 경우에 30% 정도로 이제 나오는 편인데 네. 쿠팡에서도 판매가를 이제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가격대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가 낮춰서 적어봤어요. 네. 그 대신 도매국의 장점이 뭐냐면 소량으로 사입한 뒤에 빠르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빠르게 들어가서 제품의 테스트를 해볼 수 있잖아요. 네. 만약에 잘 팔린다 그러면 바로 중국 공장들이랑 컨택을 해가지고 대량까지 아니더라도 100개 뭐 이런 식으로 사입을 한다고 쳐도 국내 가격처럼 뭐 비싸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판매가 대비 이제 마진율이 40%나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대표님은 그러면 일반적으로 마진율 무조건 40% 이상을 가져가는데 네. 도매국에서 가격이 조금 안 맞으면 한 30%를 우선 진입했다가 네. 나중에 중국에서 소칭을 하신다. 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왜 15,800원이에요? 발열 네이 평균 판매가인가요? 네, 바렐레이를 이제 쿠팡 쪽에서 찾아봤을 때 네. 이제 여러 가지 가격대가 있을 건데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들도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거 뭐 1+1 보면 14,900원이 있는데 네. 굳이 이 가격이 안 들어가셔도 돼요. 이제 15,800원 이렇게. 네네네네. 왜냐면 가격대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썸네일이라든지 상세 페이지에서 그걸 좀 이겨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한 15,000원에서 뭐 비싸면 한 40,000원까지도 가는데 네네. 대표님은 왜 15,800원으로 정하신 거예요? 일단은 도매국에서도 들고 오고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가격대가 필요했고 제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그 정도쯤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가격을 설정한 게 있고요. 네, 또 이제 평균가가 또 이런 얇은 네이들을 좀 따져봤을 때 그 가격대에도 괜찮겠다 좀 생각이 들었고요. 아, 네, 여기 이런 것들, 있네요.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최저가로 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최저가로 안 네. 들어가고. 얘도 똑같거든요. 예. 네, 대표님이 팔고 있는 그 상품이랑 유사한 상품의 평균 판매가를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이 셀러를 통해서 15,800원이라는 걸 계산을 했고, 그래서 15,800원 하니까 도매국 기준으로 마진율이 32% 나온다. 네.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도매국 상품으로 마진율 40% 맞춘다고 했는데 네. 이거는 40%가 안 되잖아요. 네. 도매국 상품들이 다 이렇게 마진율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좀 제품을 기출 변경 문제식으로 이 한 제품을 보고 곧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아, 이렇게 한번 바꿔봐야지, 저렇게 한번 바꿔봐야지, 구성을 어떻게 바꿔봐야지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네. 이제 그 구성들을 많이 바꿔보면서 새로운 방식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단편적으로 발열네일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소싱을 하다 보면 이 상품 말고도 이 상품에 파생된 상품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들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좀 많이 팔지 않고 경쟁자가 좀 적은데 마진율이 좀 있고 이런 제품들이 한 번씩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구성을 바꾸다 보면 마진율이 40%가 넘게 맞춰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때의 판매가, 그러니까 40%가 맞는 상품의 판매가는 네. 어떤 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대표님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원가가 이제 좀 맞아야겠죠. 이제 원가가 맞는 제품들이 한 번씩 이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으면 판매가 40%에서 맞추고, 만약에 이게 40%를 못 맞춘다. 근데 내가 있을 때 상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실력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이제 좀 살짝 손해를 보더라도 마진율 3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입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판매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좀 초반에 손해 살짝 보더라도 아예 뭐 마이너스가 아닌 버는 구조가 좀 적을지라도 이걸 한번 팔아보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나 아니면 다른 판매처를 이제 또 유통처를 찾아가지고 손해 본 것을 만회하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아, 그러면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마진율을 초반에는 30%로 진입을 했다가 네. 이게 조금 안정화되면 다른 유통처를 찾거나 해서 마진율을 40%까지 올린다 네. 라는 전략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구성을 바꿔서 애초에 마진율을 40%로 맞춘다. 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발열 레일을 3종 세트로 해서 네. 9,150원, 그다음에 그로스 수수료 좀 더 올라가고, 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마진율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네네네. 이게 맞나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수요가 많은 부분이라면 이것도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이거를 3종 세트가 네. 수요가 있는지 40%에도 팔릴지 안 팔릴지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네.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실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상품을 들어가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제가 지금 탑5로 팔고 있는 상품들을 보면 솔직히 이번까지만 하고 끝내자. 제가 와이프랑 항상 이야기했던 제품들이 지금 탑5로 올라와 버려가지고 네,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이 세계가. 그러면 대표님의 그 도매국 주력 상품들은 네. 대표님이 초반에 보기에는 다 그런 품질이 쓰레기 같은, 정말 쓰레기로 있고요. 정말 쓰레기가 주력 네. 상품이다. 그 2등 상품도 네. 쓰레기. 쓰레기 오브 쓰레기. 예. 근데 그 쓰레기 오브 쓰레기를 대표님은 이렇게 구성을 바꾸면서 네. 마진율을 좀 맞췄다 이거네요. 구성을 바꾼 것도 있고 네. 상세 페이지를 신경을 많이 쓴 부분도 있어요. 결국에는 또 판매 실력으로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네. 그렇게 돼야죠. 그러면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대표님은 조금 도매국의 쓰레기 같은 상품이더라도 네. 첫 번째 구성을 여러 개 바꿔서 올려보고, 네, 두 번째 썸네일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서 올려보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쓰레기 도매국 상품도 마진이 40%가 맞춰진다 이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표님의 전략을 좀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조금 도매국 마진이 안 맞으면 30%로 우선 선진입을 하고 네, 나중에 안정화해서 40%까지 올린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상품들은 구성이나 판매 실력을 통해서 마진율 40%로 프리미엄화를 해서 판매를 한다. 네. 그렇게 가시는 거네요. 어제 정말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거든요. 네. 뭔가요? 제가 잘 팔리는 제품이 입고가 좀 딜레이 되는 바람에 네. 품절이 나기 직전이라 가지고 가격을 좀 올려봤어요. 네. 그냥 한두 푼 올린 게 아니라 최대 올릴 수 있는 최대치로 올렸거든요. 네. 2배로 올렸는데 네. 굳이 그걸 또 사시더라고요. 사가지고 품절을 시켜버렸어요. 그 쓰레기 상품을요? 네. 그래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좀 의아했어요. 왜 사는 거지?
그럼 두 배로 올린 금액이 얼마예요? 그게 얼마였지? 18,000원 정도 되는 가격이었어요. 그 음. 두 배로 올려서 3만 얼마에 이렇게 놨던 건데 팔린 것도 있고 어. 2만 원대에 또 팔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아. 어제 또 5만 얼마에 올려놨는데 네. 그걸 또 다 사가더라고요. 아니 그 원가가 얼마예요? 이거는 계절 상품이긴 한데 원가는 중국에서 소싱한 거예요. 그거는 중국에서 소싱한 거고. 중국에서 네. 소싱한 거고.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거 발열 레이를 지금 1+1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거 발열 레이 썸네일 만드는 거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한번 해볼게요.